이 신경계에 대해서 좀 진도 좀 나갈게요. 신경계. 신경계는 몸 밖과 안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통합하고 처리하는 중추신경계와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는 기관으로 전달하는 말초신경계로 구분된다. 중추신경계 빼고는 말초신경계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분된다. 근데 이제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중추신경계 쪽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는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는 이제 감각 뉴런인 거죠. 감각신경인 거고, 반응 기관으로 전달하는 거는 원심성 뉴런이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여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운동 뉴런인 거죠. 말초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 뇌와 연결된 뇌신경과 척수와 연결된 척수신경으로 구분된다. 이게 좀 헷갈리게 하는 건데, 뇌신경은 뇌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온 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뇌신경이 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신경이 중추신경계가 아니야. 말초신경계야. 해부학적으로. 뇌가 중추신경계고 뇌에서 뻗어나온 거는 뇌신경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초신경계예요. 척수신경도 마찬가지로 척수는 중추신경계인데 척수신경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거는 말초신경계야. 뻗어나온 거여서 좀 헷갈리게 하죠.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둘 다 말초신경계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용어가 막 이렇게 혼동돼서 쓰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구심성은 이렇게 정보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는 감각신경인 거고, 구심성 신경이라고 할 때도 있고 감각신경이라고 할 때도 있고, 원심성 뉴런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면 이제 근육 같은 걸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고, 운동신경이라고도 하고, 뭐 신경이라고 할 때도 있고 뉴런이라고 할 때도 있고, 뉴런은 어떤 신경 세포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원심성 신경은 골격근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근데 또 원심성 신경에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또 있는 거예요. 엄청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체성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대뇌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자율신경은 대뇌 말고 다른 뇌, 대뇌 말고 뭐 연수나 뭐 다른 거, 그건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에요. 자율신경은 또 기량작용이라고 해서 자율신경에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또 나눠요. 이 표를 보시면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는데, 말초신경계에 해부학적으로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다. 척수신경이 있다. 근데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또 연합뉴런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연합뉴런. 연합뉴런은 이제 그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합 뉴런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얘네들. 근데 말초신경계에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이 있는데, 구심성 뉴런은 감각신경을 의미하고,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인데 어떤 근육을 어떻게 움직일 건데, 그거에 원심성 뉴런에 또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을 나누고, 여기 또 써야 돼. 자율신경은 또 뭐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또 나눠요. 하나 더 써야 돼. 여기다 부교감신경을 나눈다.
근데 채성신경은 보통 이제 골격근이야, 골격근. 골격근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의지대로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달려가야겠다고 하면 달려가고 뭐 이런 거죠. 골격근은 최성신경계의 명령을 받는 거, 최성신경계. 근데 자율신경계의 명령을 받는 거는 뭐 심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장기관이라던가 이런 거는 대뇌로 조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뭐 연수나 이런 거,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도 자율신경에 해당해. 자율신경. 근데 그거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부교감신경이 활발할 때는 교감신경이 조금 누그러들고, 예. 교감신경이 활발하면은 부교감신경이 더 작용 안 하고요. 그런 거를 이제 길항작용이에요. 길항작용.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둘 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둘 다 활발할 수는 없잖아.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길항작용으로 조절한다. 되셨지요? 네,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글씨를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중추신경계부터 보면 뇌랑 척수인데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뇌는 이게 대뇌고, 그렇죠? 이게 대뇌고, 소뇌는 이게 소뇌고, 겉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뇌랑 소뇌만 자세하게 잘 보이죠? 이렇게 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간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간뇌. 간뇌 끝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뇌하수체고. 근데 간뇌에서는 주로 뭐냐면 이제 호르몬 작용 같은 거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고, 중간뇌는 간뇌, 좀 뇌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여기가 중간뇌라고 되어 있고, 여기 중간뇌. 근데 중간뇌에는 여기 끄트머리에 눈이 달려있어요. 눈. 중간뇌에 눈이 달려있어요. 원래 눈이 뇌에서부터 분화된 거래. 그래서 하여튼 중간뇌랑 눈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뇌교 부분이고, 뇌교. 여기는 이제 뭐 신경들의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뇌교에는. 그 다음에 밑에 연수고, 요 더 밑에는 척수가 되는 거예요. 척수는 대뇌는 아직 아니지만. 그 다음에 중간뇌, 뇌교, 연수까지 요만큼을 뇌줄기라고 해요. 뇌줄기. 중간뇌, 뇌교, 연수 합쳐가지고 뇌줄기라고 합니다. 자, 대뇌부터 보면 두 개의 좌우 반구로 되어 있는데 표면에 주름이 많다. 주름이 많으면 표면적이 넓어지고요. 뭐 그런데 이제 신경세포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뉴런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거죠. 주름이 많을수록 이제 그 표면적도 많고 뇌세포도 많아지는 거지. 좌우 반구의 겉질은 각각 몸의 반대쪽에 담당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로와 명령이 전달되는 경로가 좌우 교차된다. 이게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는데요.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는데,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존재를 합니다. 대뇌에서는 그래요. 겉질에. 그 다음에 속질에 축삭돌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체는 그게 많으면 회색질이에요. 회색질. 뇌를 잘라보면은 뇌는 뇌 겉에 부분에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막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막 이렇게 가지돌기 같은 게 막 연결돼서. 그리고 축삭돌기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는 부분은 백색질이에요. 색깔이. 그러니까 뭐 줄기 같은 거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색깔이 백색질이에요. 백색질.
근데 이게 그 척수에서는 다르거든요. 척수에서는 봐봐요. 척수에서는 속질이 회색질이야. 한 장 넘겨서 한번 보세요. 한번. 이게 신경세포체잖아. 신경세포체가 있는 부분이 속질이야. 속질. 회색질. 겉질이 백색질이에요. 왜냐면 이게 축삭돌기가 막 이렇게 뻗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축삭돌기가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백색질이에요. 그러니까 대뇌에서는 이렇게 이 겉에 쪽에 그 신경세포체가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축삭돌기가 모이는 거고요. 척수에서는 속질에 신경세포체가 있고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축삭돌기들이. 그 부분이 축삭돌기가 있는 부분이 겉질이고 백색질이다. 그런 것도 이제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고. 다시 넘어와서 대뇌 보고 있습니다. 언어, 기억, 추리, 상상, 감정 등 고등 정신활동과 감각 같은 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수위, 의식적 운동의 중추이다. 예. 의식적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하고 명령 내리는 게 대뇌고요. 여기 써있네 밑에. 대뇌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색질이고, 신경세포체가 모여있습니다. 겉질에. 기능에 따라 감각령,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 연합령, 운동령으로 위치에 따라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구분된다. 감각령은 감각의 중추로 감각기관으로부터 온 정보를 받아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얘가 눈에서 뭐 정보가 와서 내가 지금 막 뭔가 보고 있는데 그거를 뇌에서 뭔가 정보 처리를 해야지 내가 보는 거예요. 눈에서 빛이 와도 정보 처리가 이상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딴 환상을 보겠지. 정보 처리를 하는 거고 감각령에서. 연합령은 고등 정신 활동 중추로 감각령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종합 분석 판단하여 필요한 명령을 운동령에 전달한다. 운동령은 수위 운동의 중추로 의식적인 운동이죠. 연합령의 명령을 받아 수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한다. 대뇌. 옆에 칸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통합하고 처리하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중추신경계와 정보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고 중추신경계 명령을 반응 기관으로 전달하는 말초신경계가 있다. 말초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 뇌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뇌신경이고, 척수와 연결된 거는 척수신경. 뇌만 쓰면 되는 거구나. 뇌신경이고요. 척수신경. 근데 그게 뇌신경이 뇌가 아니다. 원심성 뉴런은 골격근에 명령을 전달하는 거는 체성신경계. 체성. 골격근에 움직여라 이렇게.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에 명령 전달하는 거는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 대뇌의 겉질은 주로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요. 회색질이고 기능에 따라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한다.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기량작용을 합니다. 말초신경계는 기능적으로 감각신경인 원심성 뉴런과 틀렸죠? 감각신경은 구심성이야. 구심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 구심이라고 해. 뻗어 나가는 거를 원심성이라고 하고. X. 운동신경이 원심성 뉴런이고 감각신경은 구심성 뉴런입니다. 자, 넘기시고 대뇌의 속질은 축삭돌기가 모여있는 백색질로 되어 있어요. 대뇌의 속질은 일부 신경섬유에서 좌우 반구가 연결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대뇌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물질과 이 물질이 활발히 사용되는 뇌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뭔 일을 했을 때 뭐 글자가 들을 때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그 뭐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약간의 방사능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글자를 볼 때는 뒤쪽에 볼 때지 볼 때. 예, 이 뒤쪽에 이제 후두엽이 시각 중추가 있는 거고, 들을 때는 측두엽, 예, 뭐 청각. 말을 하려면은 요 부위가 활성화되고요. 말을 만들어낼 때 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요런 부위가 활성화 안 된 사람은 진짜로 말하는 게 좀 어눌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도 그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나는 요쪽 뇌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들을 때는 측두엽 부분의 청각이 활성화되고요. 글자를 볼 때는 후두엽의 시각 영역, 말을 할 때와 말을 만들어낼 때는 전두엽의 일부가 활성화되고, 대뇌 겉질은 부위에 따라 기능이 분업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운동 겉질, 말하기, 후각, 여기 청각, 시각, 뭐 읽기, 말하기, 뭐 미각, 체감각 겉질. 선생님 이렇게 감각은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뭔가 느끼고 이런 거는 그 방바닥 거칠거칠하면 되게 짜증나고 이러거든요. 이런 거는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 거죠. 자, 손해는 대뇌 뒤쪽에 있고, 손해도 좌우 두 개 반구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도. 자, 수위 운동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절한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이 손해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평형 감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에 따라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런 담당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운동이 정확하게 일어나도록, 자세와 균형을 잘 잡도록. 예. 그게 이제 손해고요. 간내는 대뇌와 중간뇌 사이 손해 앞에 위치하며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이 되는데, 시상에는 후각 이외의 자극, 특히 척수나 연수로부터 오는 감각 신호를 대뇌 겉질에 적합한 부위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아, 그렇구만.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과 내분비샘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호르몬 작용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시상하부는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 조절,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좀 나중에 다시 배우죠. 시상하부에 그 뇌하수체가 달려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중간뇌는 간뇌 아래와 내교의 위쪽 사이에 위치하며 뇌 중 가장 작다. 손해와 함께 몸의 평형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홍채, 동공의 크기 조절, 안구 운동 조절하는 중추이다. 뇌교 연수와 함께 뇌줄기라고 합니다. 맨 위에 보시면 뇌줄기는 대뇌, 소뇌, 간뇌를 제외한 나머지, 아무튼 중간뇌, 뇌교, 연수. 뇌줄기는 몸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주요 중추이다. 뭐 중간뇌, 뇌교, 연수 합쳐서 뇌줄기라고 합니다. 칸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대뇌는 무엇은 주로 축삭돌기가 모인 백색질이다. 속질이 같아요. 속질. 겉질이 아니라. 무엇은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를 담당하는 몸의 평형의 유지의 중추이다. 손에. 그 다음에 간내의 시상하부. 시상하부에는 자율신경과 내분비샘 조절 중추로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 조절 등 이런 거는 항상성이라고.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내가. 중간내는 홍채를 이용한 동공의 크기 조절, 그 다음에 무슨 운동의 중추이다. 안구 운동. 간내는 중간내 아래 내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중간내 아래 내교 사이 맞네요. 아니야? 위쪽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바뀌었구나. 중간내의 아래 내교 아니군요. 미안해. 중간내 위쪽에 있죠. 그쵸? 네, 중간내 생각하고 있었네. 간내는 중간내 위쪽에 있죠. 그리고 대뇌 아래죠. 대뇌 아래. 하여튼 틀렸네 이건. 그 다음에 중간내 내교 연수는 뇌줄기를 구성한다. 맞습니다. 자, 이게 다 뭐 외울 수밖에 없죠. 뇌교 중간내 아래쪽 연수 위쪽에 위치하고 소뇌의 좌우 방구를 다리처럼 연결한다. 그러니까 교자가 이제 다리 교자나 보네. 그쵸? 연결한다는 거고요. 소뇌와 대뇌 사이 정보 전달을 중개하고 호흡 운동 조절에 관여한다. 호흡 운동 조절에 관여하는구나. 뇌교도. 연수 뇌교 아래 척수 위쪽 사이에 위치하며 대뇌와 연결된 부분은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이다. 심장박동 중요하죠. 연수는.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등을 조절하는 중추이다. 기침이나 재채기, 하품, 침분비 이런 것도 연수가 관여한다. 여기까지 뇌 한 거, 뇌에 대해서 한 거고. 척수 뇌와 척수 신경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대뇌와 달리 척수의 겉질이 축삭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질이 백색질입니다. 속질이 신경세포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속질이 회색질이고요. 척추는 이제 뼈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척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요런 뼈가 척추고 요게 척수죠. 척추마다 마디마다 배 쪽으로는 원심성 뉴런.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배. 요쪽에 등. 응? 배 쪽에는 원심성 뉴런. 요게 앞쪽에 이제 전근으로 빠져나오는 애가 원심성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등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등으로 이렇게 감각 뉴런이 이렇게 들어가서 배 쪽으로 빠져나와서 운동 뉴런이 있는 거예요. 배 쪽에 있는 게 전근.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전근에는 원심성 뉴런. 다발이 좌우 한 개씩 전근을 이루고 앞쪽, 배 쪽, 그 다음에 등 쪽, 등이죠, 등 쪽에서는 구심성 뉴런. 이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와.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이 다발이 좌우 한 개씩 후근을 이룬다. 후근이라고 하고요. 다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되게 엄청 놀랍도록 되어 있지. 요게 감각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나온다. 이렇게 등에서 후근으로 들어가서 전근으로 나온다. 자, 구심성 뉴런은 근데 이제 요 모양이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잘 봐요. 여기 봐봐. 여기 요 보여. 요거 요게 신경세포체야. 신경세포체. 구심성 뉴런은 이제 감각 뉴런인데 신경세포체가 옆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그려줘요. 모양 아셔야 돼 진짜로. 그래서 얘가 신경세포체 이게 감각 뉴런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요거는 요 신경세포체는 얘 게 아니야.
얘 신경세포체는 요거는 요 애는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이에요. 응?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얘는 연합 뉴런이야. 얘는 여기가 요렇게가 신경세포, 요게 요렇게 되어 있고, 얘 있지, 얘. 얘는 원심성 뉴런의 신경세포체야. 원심성 뉴런의 신경세포체. 얘는 뭐 이런 것도 문제 나오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원심성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그 척수의 속질을 구성하고 있고, 겉질에는 이 겉질 여기가 백색질이에요. 여기는 안은 회색질이고, 그 속질은 회색질이고요. 겉질은 백색질이고. 이해 가시나? 예. 후근 정근도 아셔야 됩니다. 자,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관여를 하는 거야. 대뇌가 판단을 해. 명령 내리고. 의식적 반응은. 근데 이제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중추가 아닌 거예요. 대뇌가 아니라 중간뇌, 연수, 척수 등이 중추고, 주로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이면서 순간적인 반응. 대뇌가 판단하고 뭐 이러는데 시간이 걸리면은 오히려 이제 뭐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경우. 의식적인 반응에 비해 반응 속도는 빠르다. 자, 예를 들어서 척수 반사가 있는데, 무릎 반사는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릎 반사가 있죠. 뭐 이렇게 가만히 무릎을 이렇게 놔두고 여기 이렇게 딱 때리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릎 반사지. 그렇게 되면 뭐가 빠르게 어떻게 뭐가 되나? 하여튼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예요. 척수. 근데 이런 건 필요하지. 회피 반사 이런 거 필요하죠. 갑자기 뭐 따끔 뭐 이렇게 바늘에 찔리거나 맞다고 하면서도 벌써 떼고 있어요. 벌써 움츠리고 있어요. 그렇죠? 대뇌에서 판단 내리기 전에 뜨거운 거를 뭐 이렇게 손에 닿는다던가 그런 거 회피 반사인데, 그 척수가 중추이고요. 배변 배뇨 반사. 요것도 이제 척수가 중추입니다. 척수가 중추다. 재채기나 하품이나 침 분비, 뭐 먹을 거 먹으면 무조건 침 나오는데 그거는 연수가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거고, 연수가 중추죠. 중간뇌는 동공 반사는 안구 운동. 이거는 중간뇌가 중추다. 자,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는 일단은 이렇게 감각신경에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요 그림이 여기 신경세포체 여기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여기 감각신경에서 받아들여서 대뇌로 올라가서 판단을 내려서 운동을 해라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근데 척수 반사는 여기로 가지 않고 바로 가는 거지. 바로 A에서 F에서 E로 바로 가는 거는 척수 반사가 되겠습니다. 자, 칸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전근, 후근 잠깐 읽어보면, 척수 바깥쪽의 정보를 전달하는 원심성 뉴런으로 전근이 손상되면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운동이 불가능해진다. 후근, 척수로 정보를 전달하는 구심성 뉴런이로 되어 있고요. 후근이 손상되면 특정 부분에 대한 감각이 불가능해진다. 선생님, 그 수술할 때 이렇게 척수에다가 척수 마취를 하는데 등을 이렇게 구부리게 해가지고 후근을 마비시키나 보네. 하여튼 이쪽인가? 하여튼 척수를 이제 척수에 마취제를 투입하더라고요. 그게 하더라고. 자,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를 중계한다. 호흡 운동 조절에 관여한다. 뇌교고요, 뇌교. 연수는 심장 박동과 호흡 운동,
소화 운동, 그 다음에 소화액을 분비하는 그런 작용, 그걸 조절하는 중추가 연수입니다.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중간내가 될 수도 있고 연수가 있을 수도 있고 척수가 있을 수도 있다.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인 반응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기침, 재채기, 하품의 분비 중추는 척수가 아니라 연수고요. 뇌교는 대뇌와 연결되는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이다. 이거는 그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는 연수도 연수. 그 뇌교는 그 소뇌와 대뇌 사이에 정보 전달을 중개한다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대뇌로 올라가는 대부분의 대뇌와 연결된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부분은 연수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좀 많죠? 여태까지가 이제 중추신경계를 한 거고요. 말초신경계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데, 뇌에서는 좌우 12쌍이 뻗어 나오고, 뭐 이렇게 뇌 근처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뇌신경이 될 거고요. 척수에서는 좌우 31쌍이 뻗어 나온다. 구심성 신경은 감각신경이고, 감각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원심성 뉴런은 운동신경인데 중추신경계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데, 거기에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다. 자, 그러니까 원심성 뉴런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체성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고요. 골격근에 아세틸콜린을 분비하여 명령을 전달한다. 이제 이 아세틸콜린이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 하나의 신경이 명령을 전달한다. 이게 또 중요한데, 체성신경계는 하나의 신경이 명령을 전달합니다. 신경절이 없다. 신경절이 없다는 하나로, 그러니까 신경절이 있는 애가 있어서 그런 거죠. 자율신경계는 신경절이 있어요. 얘는 그냥 하나로 돼 있어요. 옆에 그림 있네. 옆에 그림 보시면 자율신경계는 이렇게 중간에 마디가 있는 거야. 마디. 시냅스로 연결된 신경절이 있는 거야. 체성신경계는 주로 이제 이렇게 마리집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끄트머리에 아세틸콜린이 나와가지고 골격근에 신경을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고, 생김새도 이렇게 생겼고 엄청 길죠? 요게 뭐 이제 뉴런 가운데 한 1m 되는 뉴런도 있다라고 해. 저런 거겠지. 체성신경계 구성하고 있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으며 중간내 연수 척수의 명령을 심장근이나 내장근이나 분비샘에 전달하는데,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걸 한다. 대부분의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 하나의 신경절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에서는 뭐야? 신경절이 존재한다. 자, 교감신경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음이 중요한데요. 교감신경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교감신경이라는 게, 봐봐. 교감이라는 게 서로 교감한다 뭐 이런 거긴 해. 그러니까 척수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요런 애들이 이제 약간 뭐랄까 한꺼번에 작용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교감신경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고,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 신경 전달 물질이 얘만 달라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요. 응?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이 다 아세틸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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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인데 교감신경의 요 말단 여기 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이게 아드레날린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막 흥분하면 뭐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엄청 뭔가 긴장 상태가 유발되는 거예요. 막 동공이 커지기도 하고 심장박동이 막 뛰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 근데 아무튼 신경절 이후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 그 다음에 이거 다 중요해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다. 신경절 이전이 짧다. 부교감은 세 글자고 교감은 두 글자니까 신경절 이전이 뭐 짧다.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길어요. 신경절 이후가 짧고. 자, 부교감은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 신경절 이전이 길다. 자, 이거 그림 중요합니다. 잘 봐요. 부교감은 연수에 연결되어 있는 애도 있고, 이건 미안해, 연수가 아니다. 이건 중간내죠. 요 중간내에 연결되어 있는 애도 있고, 저거요, 이거. 동공축소는 중간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수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부교감은 심장박동이나 뭐 이렇게. 봐봐, 선생님 봐봐. 여기가 신경절인 거야, 신경절. 신경절 이전이 방향이 이쪽이니까 신경절 이전이 여기가 긴 거죠. 여기가 짧고. 신경절 이전이 긴 거죠. 신경절 이전이 긴 거죠. 그렇죠? 신경절 이전이 긴 거죠. 신경절 이전이 긴 거죠. 근데 부교감 중에 방광 수축에 해당하는 것만 척수에 연결돼 있어요. 척수 써놔. 방광 수축에 해당하는 것만 척수에 연결돼 있어요. 부교감 중에. 근데 부교감이 하는 거는 뭐냐면 뭔가 좀 이렇게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동공이 축소된다던가 아니면 심장박동이 억제된다던가 차분해진다던가. 근데 그때 소화 운동은 촉진돼야 돼. 그러니까 쉴 때 소화가 잘 돼야지. 뭐 지금 막 엄청 바쁜데 막 소화시킬 여유가 없지. 그 다음에 글리코젠 같은 거 합성해가지고 축적시켜놔야지. 그 에너지 같은 거 저장해놔야지. 방광이 수축하는 거는 소변이 오히려 나오는 거거든요. 방광 비워놔야지. 방광이 수축해가지고 방광 비워놔야지. 쉴 때. 근데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는 거는 뭔 일 벌어진 거야.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러면 동공이 확장이 되고. 근데 전부 다 어디랑 연결돼 있어? 신경들이 다 어디랑 연결돼 있어? 척수랑 연결돼 있어. 척수. 다 척수죠. 그리고 신경절 이전이 짧아요. 이게 짧은 건데 하여튼. 이게 짧은 거야. 짧은 거. 동공이 확장되거나 심장박동 촉진되거나 이거 지금 막 소화시킬 타이밍이 아니야. 소화 안 돼. 큰일 났어 이제. 소화 억제되고 억제되는 게 교감신경이다. 글리코젠 분해해가지고 빨리 포도당 만들고 방광을 확장해야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소변으로 갈 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감신경에 해당하는 것들은 척수랑 연결되어 있고요. 부교감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방광 수축은 연결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요거는 중간내, 요거는 연수. 그러니까 동공이 확장될 때는 척수 통해 가지고 얘가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건데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때는 그냥 중간내에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거의 다 했어요. 자, 말초신경계에서 뇌와
뇌와 주변 기관 사이를 연결해주는 신경은 뇌신경. 척수와 주변 기관 연결하는 신경은 척수신경. 몬신경은 감각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을 몸으로 전달한다. 구심성은 이제 감각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무슨 신경은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 하나의 신경이 명령을 전달하면 무엇이 없다. 이거는 이제 체성신경 말하는 건데, 전달하며 신경절이 없어요. 체성신경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추신경계는 이제 주로 이제 대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체성신경은. 무슨 신경은 중간내 연수, 무엇의 명령을 받아. 이게 자율신경. 그 다음에 척수겠죠, 척수. 내장근이나 분비샘을 작용을 조절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서로 일반적으로 기량작용이라는 걸 한다. 체성신경은 주로 대뇌 지배를 받는다고. 맞아요. 자, 모양도 아셔야 되고, 체성신경은 하나로 되어 있고 신경절이 없습니다. 중간에 맨 끝에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골격근이랑 연결되는 거고요. 자율신경은 대뇌 지배를 받지 않는데,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이 짧아. 이게 짧아. 신경절 이전이. 아세틸콜린이 신경절 이전, 신경절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는데, 신경절 이후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이 길어요. 부교감. 근데 다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신경절 이후 뉴런에는 여기는 민마리즘 뉴런으로 되어 있고, 이건 마리즘 뉴런으로 되어 있고,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않던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탐구자를 보면 개구리 심장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개구리 해부하고 막 그러거든요. 학교에서 개구리가 준비물이야. 그래서 개구리 잡아가, 논에서 개구리 잡아가면 해부하잖아. 요만한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조그만 게.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개들은. 여하튼 개구리 심장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지 지금. 자, 전기 자극 주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생리식염수 안에 넣고 이랬네요. 근데 신경이 지금 A 신경이 있고 B 신경이 있는 거네. 그치? A 신경에 자극을 줬을 때 심장박동인가 이게? 활성 빈도가 A를 자극했을 때보다 B를 자극했을 때 활성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 잘은 안 보이네. A가 하나, 둘, 셋.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B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자극전. 자극전이 이거고, 이거군요. B는 좀 느리게 뛰었네. 그쵸? 맞네. 그쵸? 이게 A는 쿵쾅쿵쾅 뛰는 거고, 그러니까 A가 교감신경인 거지. A가 교감신경이에요. 그쵸? 심장박동 활발해지는. B가 부교감신경이고. 간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체성신경은 골격근에 아세틸콜린이야.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모모와 연결되어 있고 척수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중간내랑 연결되어 있는 애가 있고 연수랑 연결되어 있는 애. 척수는 이제 방광 수축할 때는 척수랑 연결되어 있다.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고요.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모두 부교감 신경은 아세틸콜린. 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요. 부교감 신경 심장 박동을 억제한다. 부교감 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다. 신경절 이전이 길어요.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깁니다. 교감이 신경절 이전이 짧고. 자, 신경계 이상과 질환,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운동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알츠하이머는 이제 그 치매 같은 거긴 하죠. 대뇌의 기능 저하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약화가 되는 거고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은 중간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도파민의 분비 이상으로 몸이 경직되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질환이다. 뭐 외울 수밖에 없고, 조금 들들들 떠는 거네, 그렇죠? 어른들 되면은 이제 할머니들 되면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시죠? 그게 일종의 파킨슨병이랑 관련이 있는 거네. 그 다음에 루게릭병이라고 하죠. 이거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골격근을 조절하는 체성신경계가 파괴돼요. 근육이 경직되고 경련을 일으키며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다. 자, 정상인 뭐 알츠하이머 환자는 여기 뭐 이렇게 대뇌가 많이 손상이 있네요. 그래서 그 대뇌 인지 기능이라던가 이런 뭐 기억력이라던가 이런 게 떨어지는 거죠. 알츠하이머 병은 대뇌의 기능이 저하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약화되는 질환이고, 파킨슨병은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 분비 이상으로 몸이 경직되고 자세가 불안정해진다. 근데 아무튼 둘 다 뭐야? 대뇌랑 연결, 중추신경계 둘 다. 근데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은 골격근을 조절하는 체성신경계가 파괴가 되고 근육이 위축이 되고요.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다. PET 스캔 이미지에서 정상적인 뇌 부분의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밝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어둡게 나타난다. 맞겠지? 맞죠?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은 운동신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라 그 둘은 중추신경계 질환이고요. 운동신경계 질환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자, 내용 많은데 한꺼번에 하느라 이제 수고했고, 뭐 책을 읽으면서 문제 풀어주시고, 2점 테스트 숙제로 16번까지 있네요. 1번부터 16번까지 숙제. 네, 수고했습니다.